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 3.29 부동산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국무위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2022년 1월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임야, 나대지, 하치장, 주택, 부수토지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비사업용 농지 관련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농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특징은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등 과세 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를 이해할 때 비사업용의 의미를 사업과 비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에 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판정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해 오던 중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중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설령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유 중인 토지가 혹여 비사업용 토지 할증 배제 기간에 구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란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이 기간 기준은 토지의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할 때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어 비사업용 토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입니다. 근본적으로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보안님, 최종님, 시험님,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 육석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임야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해당 조문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목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인데요. 농지편의 제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야는 농지와는 달리 특별한 자격 의무는 없습니다. 3.29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향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뿐만 아니라
기타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강화됨에 따라 농지의 보유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임야는 제촌만 하면 자경 의무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의 토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농지보다는 임야는 좋은 토지 투자처로 부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나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해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대지, 주택, 부수토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주차장용 토지 관련 내용입니다. 주차장용 토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건물의 부설 주차장 토지이고, 두 번째는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 토지이며, 세 번째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입니다. 첫 번째, 건물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근생시설,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물에 설치해야 할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이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까지만 비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적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아니고 단지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 토지로 활용되는 경우인데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사업자 외의 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이며 차종별 대당 최저 면적 기준의 1.5배 토지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입니다. 신도시 개발지, 상업용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면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주차시설을 갖추고 주차장 영업을 한다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주차장 운영 수익금액 비율이 토지 기준시가의 3% 이상인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건축비가 부담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염려된다면 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많이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치장, 적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최대 면적의 120%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장, 하치장용으로 사용된 최대 면적 120% 이내의 토지는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얘기를 살펴보면 토지의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으로 토지의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아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물건의 야적장이나 하치장은 토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관련 임차인에게 임대만 해도 물품을 적치한 최대 면적의 1.2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처럼 별도의 수익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형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낮이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요. 주택의 신축이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관련 얘기를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낮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낮이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1필지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얘기는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다음은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정 면적 이내는 사업용,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주택의 바닥 면적에 곱하는 지역별 배율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의 토지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내 토지는 주택 바닥 면적의 3배까지,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 내 토지는 주택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토지는 주택 바닥 면적의 5배까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사업용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국가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내 토지는 수도권 구분하지 않고요. 주택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도시 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부수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규를 보면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질문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해석입니다. 다음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의 부수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영상 비사업용 농지에 이어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 규정을 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 그 대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